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커지자 위안화가 급격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1,44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0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데다 국내 정국도 재부상하면서 환율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애니플러스가 대형 IP 콘텐츠 흥행과 정책 수혜에 기대 주주 친화적 행보를 바탕으로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미국발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다라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조치로 인한 우려에도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이번 분기에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텔레콤 주가가 회복도 잠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신규 가입자 유치를 사실상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앞둔 채 영유를 앞두고 방향성을 모색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에 지수 하단을 지지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빅테크 기업의 호실적에 AI 모멘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잇따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엔터주의 강세로 이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화장품주까지 4월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활발한 순환매가 돋보였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어제 잘 쉬다 오셨나요? 예, 덕분에 잘 쉬다 왔습니다. 벌써 5월의 첫 거래를 맞이했습니다. 예. 5월 달이 이제 셀린메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올해 5월은 좀 다른 5월 달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첫 출발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미증시의 반등 흐름들이 너무나 좋았잖아요.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국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오늘 뭐 양시장 다 빨간불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 코스닥은 0.6%의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지금 거쳐지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잡음들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잡음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6월 달이면 또 우리 조기 대선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수출 데이터가 3개월 연속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좀 약화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그런 이제 이슈들도 좀 있었긴 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관세 영향력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크로는 기존의 4월달 우리가 초반과 중반 때까지 관세 리스크로 인한 시장에서에 대한 급격한 하락세는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70%에서 80%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앵커님께서 세린메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5월달 되게 되면 시장에서 늘 그 고민하는 거죠. 5월달은 정말 쉬어야 되나? 근데 이번 2025년도의 5월달은 뭐 제가 지난주, 뭐 지지난주 4월달 거의 뭐 이제 말미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 5월달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황을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내 증시 좋아요. 빅테크, 특히 SK 하이닉스 외국계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랜만에 4%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아직은 좀 모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기존보다는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4%대만의 상승으로도 충분히 시장이 빠지지 않고 좀 견조한 모습들. 뭐 물론 오늘 아시죠, 여러분들? 홀리데이 리스크. 장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4일 연속 지금 저희가 휴가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시장의 뭐 에너지, 뭐 활력 이러한 부분들이 전달은 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시장 마감을 보여줬다.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달 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은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섹터보다는 올라가는 섹터에 조금 더 눈이 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러티브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들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오전장에 엔터주나 화장품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한한령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오전장의 시장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단독으로 떴던 기사였죠. 그죠? 예, CCTV 관영통신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중국 쪽에서 뭐 우리나라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문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야, 드디어 한한령 제대로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졌었는데 이게 한 10시인가요? 10시 반 넘어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일단은 요 내용들에 대해서 단독 기사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나 엔터주나 한한령에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통상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무근이야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차익 매물이 안 쏟아졌어요. 그죠? 그와 만큼 이 한한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 다시 재판 등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뭐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미국 정부와의 뭔가 협업이라든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서 그리고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가는 섹터로서의 모습들을 유지를 해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그리고 크래프톤, 그리고 시프트업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장 막판에는 위메이드가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뭐 약간은 좀 찬물 아니면 찬물이겠지만 뭐 워낙 또 게임 섹터 내에서 좀 개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전체적인 게임주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다가 세론으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체코 원전에 대한 모든 최종적인 계약들이 다 끝났다라는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력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전력기기뿐만 아니고 향후 SMR이라든지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이 하락세를 멈춘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한 1, 2% 내외에서의 반등이 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좀 움직였던 이 바이오 섹터 군들을 놓고 봤었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굉장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 AI 의료기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여전히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폭 자체가 제한적이긴 했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앞서 우리 앵커님이 뭐 뉴스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주말 동안에 SKT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인해서 여전히 신규 가입자에 대한 유치 중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KT라든지 LG U+, 그리고 약간 좀 테마적인 종목군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알뜰폰 사업자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는 우리나라가 뭐 오늘 뭐 어제 저희가 하루 쉬어가지고 야 이게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애매모호한데 날짜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우리가 쉽니다. 그 사이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금리 이벤트 다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일 고용 보고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에는 FOMC 5월 6일서부터 5월 7일입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과연 FOMC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린메이 쪽보다는 오히려 바이를 외칠 수 있는 5월 달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하나씩 좀 보자고요. 일단은 미국 정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4.6까지 올라왔을 때 4.8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증시가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4.2%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조적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4%대 초반 그리고 3%대 안쪽으로까지만 들어와 준다 하더라도 세계 증시는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라고 했었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토리들이 좀 이어져야 되겠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우리 협상하자라고 전화 받았어 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과연 중국이 여기서 더 이상 목리를 부리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는 사실은 말이 없었거든요. 회답을 안 했어요. 그죠? 회답을 안 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관세가 불편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불편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편한 거고 중국은 아직 좀 버틸 만한 모습들인데 과연 이게 영원히 버티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채권 금리가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100포인트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5월 달의 그림들은 세린메이보다는 5월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차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좀 갈 텐데요. 일단은 뭐 차트에 대한 그림들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만 제가 계속 지금 1주째 이 구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같은 경우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들, 5월 초반에는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자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요. 다만 눌림목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락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5월 달 첫 주는 우리도 휴일이고 FOM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다 할 상승 그림들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 그리고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쉽게 말씀드려서 5월 달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장 섹터, 대장주들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에서의 눌림목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틀긴 했지만 여전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횡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들과 거의 유사한 포지션을 만들고 있는 게 현재의 국내 증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밤에는 일단은 뭐 고용 보고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용 보고서 잘 보셔야 돼요. 고용 보고서는 좋아도 좋고요, 나빠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용 보고서가 4월 고용 보고서가 좋다라는 거는 관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4월 달에 경기 지표가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달 고용 보고서가 별로 안 좋아
라고 하게 되면 5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어떤 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패드워치 보셔야 되는데 패드워치 5월 달에 패드워치는 아마 동결적으로 90% 이상의 확률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6월 달 패드워치의 확률을 보게 되면 25bp 인하에 대한 확률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 하에서 세린메이보다는 5월 달을 한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하루 정도가 좀 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다음 주면은 새로운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또 일정표 받아 보셔야죠. 그죠? 한 주의 전략들을 짜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주에 있는 개별적인 이슈, 정책적인 이슈,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을 일정을 두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일정표들을 제가 항상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락하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주간 일정표 꼭 받아가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휴일이 많아요. 그죠?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휴일인데요. 이 휴일 동안 우리 특집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그 특집 방송도 1회차, 2회차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녹화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견조한 흐름 속에서 이번 5월을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올 이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또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 주의 전략도 미리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5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한 시장 속 전문가님과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황금 연휴를 앞두고도 좀 괜찮았던 이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예. 어떤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이 포트폴리오에 따른 전략이 또 궁금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가 5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오늘 첫 거래일이잖아요, 5월 달. 근데 사실상 이번 주를 놓고 보게 되면 4월 달하고 이제 5월 달이 겹치는 주다 보니까 이게 4월인지 5월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실상 4월 달 이번 주는 4월이 며칠 껴있기는 하지만 5월 달을 준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는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뭔가 실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물론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뭐 이날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팔게요. 그 다음날 팔게요. 이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달을 크게 그려봤었을 때 아, 이 동네가 이 섹터가 이 바운드리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게 오늘 5월 1일자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영도 원포인트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공간에서도 제가 항상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아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며칠만 지나보게 되면 야, 그때 최영동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명확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5월달 초반까지 제가 지난주, 이번 주인가요? 앵커님 우리? 눌림목 시장에 대한 도래 부분들을 제가 네. 이번 주서부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요 시장이 될 거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아마 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지금의 시장은 눌림목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눌림목이라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뭐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눌림목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전적인 단어들만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기간 조정에 대한 눌림목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때로는 종목들을 볼 때 가격적인 조정을 보면서 뭐 이평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다 반영이 된 주가가 횡보되는 종목군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횡보를 마무리시키고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고 최근에 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이제 눌림목도 다수 포착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눌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자,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4월달 초반에는 뭐 우리 방은 아시겠지만 저희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공간에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치 테마주들, 정책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에 따른 성과들은 너무 눈에 부셨다라는 관점인 거고 4월 중순까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들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4월 16일 날 이후서부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 단기간에 빠른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구간이었죠. 자 4월 21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보, 프롬파스터, 에이징랜드, 원티드랩 뭐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매매를 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월 달서부터는 이제 약간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오늘 5월 달 첫 거래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이 공간에서 제가 이거를 다 알려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4종목을 수익 실현을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 헬로비전 보이시죠? 두 번째로는 MD바이스, 그 다음 하나시스템, 그리고 JYP. JYP 그러고 보니까 4월 30일 날도 있네요. 자, JYP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4월 달 마지막 주차, 3주차서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자, 한한령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여러분들? 하이브를 비롯한 SM, YG, 그 다음에 JYP. 좀 더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DOU. 좀 더 확장을 하자 큐브 엔터. 좀 더 확장을 해볼까요? YG 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한한령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이브도 말씀드렸고 DOU도 말씀드렸고 SM까지도 제가 3월달 말에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 종목군들에 계속 관심이 있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다 사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섹터가 딱 결정이 되게 되면 다 같은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다? 자, JYP 한 번 더 사세요. 자, 한 번 더 매수. 쉽게 얘기해서 비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될 만한 애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 비중 투자해서 한 번씩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계속 높일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수익률은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수익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환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 삼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도 뭐 4월 달 말이 있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지금 4일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수익시켰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2종목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우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우리는 또 이런 거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수했던 것들. 자,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LG 헬로우 비전 2,800원 이하권에서 매수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자, 어제입니다, 어제. 휴일 전날에 캔들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보가 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여전히 뭐죠, 여러분들? SKT.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말 동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거 행정명령이에요, 여러분들. 행정명령. 이게 사실은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예,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SKT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국내 1위 사업자잖아요. 50% 이상이 다 SKT에. 점유율을 50%를 갖고 있는 이 SKT가 뭐 괘씸죄에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예, 상당히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해명이죠, 해명. 예,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일단은 유심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신규 가입 받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고. 자, 그러면은 SKT에 뭐 신규 가입을 하든 번호 이동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애들이 주가들이 움직이겠죠. 대표적으로 뭐 KT, 그 다음에 LGU 플러스, 그 다음에 알뜰폰 사업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겠죠. 특히 LGU 플러스 산하에 있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설령 정부에서 신규 가입에 대해서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SKT로 들어가고자 하는 신규 가입자들의 수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LG 헬로비전이 상대적으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4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그동안에는 좀 움직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는 계속 횡보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주말 동안에 이와 같은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움직일 거야, 이렇게 이 통신사업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시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시장에서 충분히 뭐 당장 올라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하고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최영동 전문가는 저거를 4월 30일 날 저런 식으로 자리 잡아놓고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오전장에 시작을 하면서 부웅 떠서 출발을 하죠. 물론 윗꼬리들이 달리면서 역시나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단순하게 LG 헬로비전만을 보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하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미 급등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변동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퉁퉁퉁퉁퉁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3,100원대까지 정점을 찍는 겁니다. 물론 3,100원대까지 우리가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면 좋겠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최고가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냥 우리는 최고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갈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어깨에서부터 한 머리 정도 수준까지의 가격대에서 적절하게 수익만 잘 실현시켜 나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이 시장에서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 라고 했었을 때 이런 종목군들만 갖고 계시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셨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목으로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계속 올려드리냐면 시장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이슈들이 있죠. 뭐 단독 뉴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령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모레 계속 관찰하면서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슈들까지도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주식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차트가 여기가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 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먼저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입을 시키고 그 종목을 대입시킨 가운데에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들을 공부를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방법들을 밑에 하단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하나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시스템 상당히 어지러우셨죠? 그죠? 예, 하나오션의 불력들로 인해서 하나시스템도 동반 약세,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동반 약세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날 딱 제가 하나시스템 39,000원까지는 잡겠습니다 라고 해서 259한테 잡은 거예요. 예, 악재가 나왔었을 때. 예, 이슈로 인해서, 블럭들 이슈로 인해서, 장마감 이후에 블럭들 이슈로 인해서 그 다음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시스템이 보여줄 수 있는 크기가 너무 많아, 얘네들은. 상당히 강점이 많은 애들입니다. 하나시스템이 다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시스템이 이 하나그룹 내의 하청 중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싹 걸쳐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꼽자라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오션, 뭐 이런 거, 그리고 IT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비전,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데 저는 유독 이 하나 시스템이 눈이 많이 갔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 블럭들 딱 맞고 떨어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밀리죠. 근데 적어도 하나 시스템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점 구간 39,000원을 크게 하락을 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가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 가격대 정도면 해볼만 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의견이 합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정도 부근까지 또는 39,000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물량을 잡아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시게 되면 9시 19분입니다. 39,000원까지는 잡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기존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죠 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39,000원까지는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꾸로 보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기존의 매매를 하는 시그널과 하나 시스템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거꾸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9시 19분에 저희가 39,000원대 잡았던 종목이고, 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시스템 추해 물량 40500 매도 주문만. 오늘 얼마까지 갔어요? 42,000원 훌쩍 넘어섰죠? 던진 거예요. 던진 겁니다. 간단하죠?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 1박 2일 코스만에 4%, 5%씩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실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이 또 있잖아요. 연휴 기간 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냥 던져놓고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미국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중국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뭐 물론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쫓아가서라도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제가 시장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5월 달 항상 매월 초반에는 경기 지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굳이 긍정적으로 안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주로 한 4%, 5%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음 타순 준비하시면 되는
그러한 이제 합리적인 계좌 관리들을 하실 줄 아시는 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내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뭐 나는 직장인이야, 뭐 나는 사업자야, 뭐 나는 사장님이야, 뭐 나는 주부야. 시간 없어. 그러면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털립니다. 우리나라 증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기로 가는 종목군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사놓고 말아버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질 때 못 버텨요. 그죠? 장기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뭐 매일매일 올라가나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 가요. 한번 툭 꺾였다가 악재 나와가지고 이거 다 소화시키고 또 다시 가요. 2년 뒤, 3년 뒤에 딱 열어봤더니 성공적으로 계좌 수익이 늘어났어. 그게 장기 투자의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서로 치고받고 할 때도 있고 막 적에다가 막 굴러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관리는 장기 투자를 하든 스윙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관리가 없이 그냥 나는 사놓고 뭐 2년 뒤, 3년 뒤 열어볼 거야.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치예요. 그거는 운에 맡기는 투자가 돼버릴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우리가 1박 2일 코스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익률을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JYP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JYP의 움직임들이 아마 대표 엔터 3사, 4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60일선을 다 강하게 돌파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JYP 같은 경우는 60일선 돌파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히려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되면 물론 SM이라는 기업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한 건데 그 외에도 JYP 엔터의 1분기 실적이 주가가 저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구간대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었을 거예요. JYP. 잊을만 하면 JYP, 잊을만 하면 JYP. 이 정도 되면 우리 박진영 대표가 우리 서울경제TV 롯데배송이죠. 여기에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숱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JYP를 저희가 이 구간에서 비중 투자를 좀 했어요. 비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매를 했던 가격이 62,000원대 매매를 했었고 두 번째로 매매를 했던 가격대는 64,0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번 해보자.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JYP가 상승률에 있어서 1등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엔터의 방향성들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부분들이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 7만 원대 매도해가지고 짧은 구간 안에서 10% 수익을 좀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난주 휴일 이전이죠. 4월 30일 날 10% 정도 수익 실현시키고 또 이 종목도 요 비중도 10% 정도 수익 실현시키면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면 내가 뭐 10종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9종목은 승리고 한 종목이 로스가 나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9종목이 로스고 한 종목이 승리를 했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수익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종목에는 비중이 작아. 근데 한 종목 야 여기에 내가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비중을 딱 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확신의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짜배기 매매를 하는 건데 뭐 그런 이제 뭐 약간 좀 갬블 같은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확률이 그래도 그나마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비중 투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정도 들어가서 분할로 매도를 딱 치고 나오게 되면 수익금이 늘어나죠. 수익률 자체는 뭐 급등주 20%, 30%, 40%, 50% 이런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뭐 현저하게 낮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금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의 볼륨 자체가 퀀텀 점프가 확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터주들에 대한 강조를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 MD바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바이스 되게 좋아요. 회사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9시 1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이시죠? 저희는 그냥 매수 시간대 다 알려드리고 매수했던 내역들 다 알려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매도는 얼마였냐? 9시 53분 했습니다. 이게 13,100원, 2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딱 9시 53분에 나머지 물량 12,700원 정도의 매도를 해서 짧은 구간 안에 오늘 하루 만에 1시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7%대에 대한 좋은 수익률을 거둬들이면서 오늘 5월의 첫 거일이었어요, 여러분들. 5월의 첫 거일 동안 우리는 4종목 정도를 우리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5월 달의 시장 성격이 최영수 전문가가 4월 달 초중반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정책주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변동성만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거기서 불안불안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나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성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월 달 한 달 동안에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속출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밑에 하단을 통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려고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챙겨봤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따끈따끈한 이슈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보면서 정확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렇게 황금 연휴를 앞두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짚어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휴 보내고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해드릴 때 5월달 시장은 4월달과는 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일단 바뀌죠. 쉽게 말씀드려서 4월달은 실적 시즌이죠. 뭐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작은 중소형 종목군들의 실적이 아직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라서 뭐 물론 이제 잔파동들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틀 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끝났기 때문에 통상 이제 월이 바뀌는 그 시기에는 직전 월하고는 좀 다른 시장의 트렌드가 잡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어찌됐든 뭐 3월달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5월달 같은 경우는 뭘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4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매크로도 약세였고 기업의 실적들도 대기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 그죠?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고 약간은 좀 특수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전혀 보지 않았던 테마주들 위주의 4월장이 연출이 됐었던 게 우리가 4월달에 전체적인 큰 그림들이었고 이제 5월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내러티브가 좋아지는 기업들,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
종목들의 꿈을 먹고 들어가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군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장주 이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성장주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것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많이 쉬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그림이 좀 그려지는 종목군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5월 달에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거에 따른 힌트들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 자료를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얘기해 드리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그런 종목군들을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풍성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4월달 한 달 동안 내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성과를 못 만들었는데 최영도 전문가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매매를 해보시고 싶으시다. 그 시장의 방향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안내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언급드렸던 MD바이스예요. 저희가 좋은 성과를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볼만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보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MS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보셨죠? 괜찮아요. 우려했었는데 걱정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추후 공격적인 캐퍼스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도. 그런 부분들, 여전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아직은 뭐 불이 꺼진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참 그 안에서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데이터 센터 시장 내에서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MD바이스예요. 한국형 강소 SSD 기업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SSD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성능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 MD바이스의 이 제품 있죠? MS770, MS670. 이쪽에 대한 SSD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샤오미라든지 AI 모델들을 계속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요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보호의 수민 예탄 현황이거든요. 좀 잘 보시고 많은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히든의 히든 종목은 최근에 제가 이 얘기 계속해드려요. 신정부, 신사업 정책, 그죠? 과거 민주정부의 기조적인 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단순하게 정책주보다는 다음 정권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히든에 대한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밑에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MD바이스로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선물 같은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MD바이스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5월을 맞이한 시장입니다. 연휴에도 생생한 투자 전략도 가져가 봐야겠죠. 최영동의 특징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상한가 로켓 배송과 시장의 고민 계속해서 풀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편안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